3명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이고 안철수 후보가 손에 쥐냐 안 그러면은 나경원 후보가 손에 쥐냐. 너무 이제 진흙탕 싸움이 돼버리니까 네. 뭐 이전 투고 그냥 네. 특히 인신공격까지도 이제 나와버리니까 아무리 우리 강성지지층이 탄핵 정부에서는 우리 당을 접수하고 거의 그냥 그 사람들 입맛과 비위에 맞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이건 한마디로 우리들만의 자치였던 거예요. 이제 당내 당원들 중심이라면 나경원이 분명히 유리해요. 국민적 합리적 그런 여론이라는 것은 우리 요즘 당심하고도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홍준표 후보로 좀 기우신 게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뭐 그런 측면에서 단호한 결기가 있죠.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산을 물려받은 그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결심이라는 건 대단한 당시 결심이고, 이 경쟁이라는 것은 부모, 형제, 자식 간에도 붙여놓으면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뭐 조기 대선 전국에서 당내 경선 지금 사실상 오늘 이제 저녁 7시 되면 1차 경선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빅4 중에서 이제 4명을 올리는데 3명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이고 네. 이제 마지막 티켓 한 장을 안철수 후보가 손에 쥐냐 안 그러면은 나경원 후보가 손에 쥐냐. 그렇죠. 그래서 지난 주말 뭐 특히 지난 주말에 특히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그 날선 공방 네. 볼만했죠. 근데 우리는 되지만은 네. 원래 뭐 경선에는 그런 불꽃 공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간전자들 흔히 말하는 그걸 또 지켜보는 사람들은 흥미를 가지고 반대로 정책 재미도. 갖고 싸우면은 재미가 없어지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현재 너무 이제 진흙탕 싸움이 돼버리니까 네. 뭐 이전 투고 그냥 네. 특히 인신공격까지도 이제 나와버리니까 정말 저렇게 싸우면 안 되는 건데, 싸움의 본질은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민의힘 조기 대선 당대 후보 선출 이 국면에서는 쉽게 말하면 12.3 비상계엄에서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 이후에 우리 당이 어떻게 혁신하고 그렇죠. 변화시켜서 그렇죠. 그 얘기는 나오지도 않지 국민들로부터 않습니까? 버림받은 이 정당이 네. 단순하게 탄핵 정국 당시에 조기 결집됐던 그 보수 우파만 보고 갔던 그 우매함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떨쳐내고 합리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균형성을 요구하는 그런 중도 무당층에 대한 소구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열띤 경합이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찬탄 반탄 이거 갖고 싸우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한심한 경합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작년 12.3 비상계엄 이후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탄핵 파면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 중도 무당층의 변함없는 그 차가운 인식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동안 또 보수 우파 결집에 고무되고 또 흥분돼 가지고 마치 그냥 어떤 때는 또 이재명 대표 민주당 지지율보다 당 지지율도 높고 뭐 우리 후보 누굴 대입시켜도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국민 일부 여론도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도 중도 무당층은 변하지 않았어요. 대래 지켜본 거죠. 간전자로서. 그러니까 중도 보수층을 좀 중도층한테 소구할 수 있는 뭐 아젠다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뭐 키높이 구두 얘기 나오고 가발 얘기 나오고 뭐 눈썹 문신 얘기 나오니까 뭐 이건 뭐 B급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에요. 정말 제가 뭐 좀 선배로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지금 모습은 정말 한심한 작태입니다. 정말 한심한 작태고 다들 그냥 한결같이 자신만 당내 후보로 만들어주면은 이재명 대표를 무조건 이기는 것처럼. 아니,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대선 후보 경선이 아니라 차기 당대표 경선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네. 벌써 이제
국민들이나 당원 언론들이 느끼기에 국민의힘 저 경선이 원래 서바이벌 뭐 그런 경합 경선 방식을 그렇죠. 통해 가지고 흥미도 끌면서 좀 때로는 너무나 잔인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치열한 경선을 치러서 그 처절함을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꺾길 바라는 그런 상당한 바람과 기대가 있던데 전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진영의 일부 강성 지지층이 거기에는 부응하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거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중도층이 어떻게 형성된지 아십니까? 중도층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진보 좌파 진영에서 뭐 거기에 한매를 느끼고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중도로 이렇게 자기의 스탠스를 옮겨 탄 사람보다는 우리 흔히 말하는 보수 우파 진영에서 자신의 합리성을 좀 더 추구하기 위한 그런 객관적인 인식과 시각을 가지고 넘어간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 비율로 따지면 7대 3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자꾸 두터워지고 있는데 그 두터워지고 있는 객관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보수 진영이 너무 자꾸 극우화되면서 쉽게 말하면 합리성과 객관성, 균형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그런 실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이 중도층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우리 강성 지지층이 탄핵 정부에서는 우리 당을 접수하고 거의 그냥 그 사람들 입맛과 비위에 맞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또 그 사람들 집회 시위에 가서 마이크를 잡고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해서 비록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그 사람들 지지를 받는 어떤 그런 뭐 정치적 기반은 개인 정치 장사를 통해서 개인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뭐 좌파 민주당 전통 지지층을 빼놓고라도 우리는 중도 무당층을 향한 소구력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그 모습이 좋았습니까? 이건 한마디로 우리들만의 잔치였던 거예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저녁 7시에 4명으로 압축이 되지 않습니까? 4명 뭐 지금 대충 말씀은 해주셨는데 다음 29일 2차 경선에서는 2명으로 줄여질 텐데 어떤 분들이 남을지 혹시 예측 가능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윤석열 대통령 헌재 심판 파면 이후에 사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뭐 강성 지지층의 그런 어떤 그 적극적인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건데 그게 이제 빠지면서 그래도 대선 경험이 있고 이재명 대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범죄 리스크가 큰 그런 정치인입니다. 이 사람을 호되게 거칠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대선 경험도 가지고 모래시계에 검사했던 홍준표 후보가 그래도 뭔가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반응이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2명으로 압축될 땐 홍준표 후보, 김문수 후보 정도가 남을 것이다. 그런 제가 인식도 가지고 모 방송에서 했어요. 네. 또 아울러 이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12.3 비상계엄에 그 그렇죠. 잘못된 윤석열 대통령의 오판을 보수 진영에서 용기 있게 그걸 또 더 이상의 정말 불행을 유혈 충돌 막은 그런 측면에서는 또 우리 당내 강성 지지층에서는 배신 행위로 몰지만은 그래도 나중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있다 그 양반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세 명을 이제 오세훈 시장 빠진 빅4에서 빅3는 그거는 지금도 요지부동이에요. 그 그런데 2차 경선에는 이제 당원 50%가 그렇죠. 들어가니까 좀 불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 100%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한 장 티켓이 안철수냐 나경원이냐 이게 쉽게 판단이 안 되는 게 분명히 이제 당내 당원들 중심이라면 나경원이 분명히 유리해요. 그렇지만 1차 경선 결과 같은 경우는 4강을 만들어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국민 여론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는 또 변별력을 둬가지고 쉽게 말하면 역선택을 없애버렸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그래도 그
국민적 합리적 그런 여론이라는 것은 우리 요즘 당심하고도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지난 2021년 이준석 당 대표 될 때 그때 보면은 그때부터 흔히 말하는 합리적 국민 여론과 우리 당원들의 그 괴리가 크지는 않았어요. 후보들 자신은 자꾸 보수 우파로 그런 강성 지지층을 갖다 우리 당원들은 뭐가 다르다고 이렇게 가둬놓으려고 했지만은 이제 우리 당원들도 우리들 우물 속의 개구리처럼 우리들 자신만 보고 뛸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식견과 지혜로움을 슬기로움을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걸 웬만한 당원들이면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후보들만 그걸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아까 다시 이야기를 서두로 돌리면 그걸 그런 국민 눈높이에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보수의 핵심과 계획을 주창해야 되죠. 왜 집권당인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된 당정 관계를 가지지 못해서 그 오판을 할 수밖에 없었냐. 이거는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자처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측근 관심 몰입애들이 당정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다 망쳐놨다. 지난 총선부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정 이런 노력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는 다 빠져버렸어요.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니까 한 사람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로 좀 기우신 게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뭐 그런 자정 노력을 홍 대표가 많이 하고 있나요? 글쎄요. 자정 노력이라기보다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만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뉘앙스가. 뭐 그런 측면에서 단호한 결기가 있죠. 그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022년 3년 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 5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어요. 탄핵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새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더 TK의 절대적 지지가 있고 또 부모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산을 물려받은 그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결심이라는 것은 대단한 당시 결심이고 그걸 홍 지사 당시 홍 대표는 그걸 했죠. 그렇게 해서 변화를 시도했지 않습니까?